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남성은 80이 넘어도 또렷하고 혼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60대 후반부터 병원과 약에 묶여 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멀쩡하다. 남자는 원래 병원 잘 안 간다. 아플 때 가면 되지.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짧고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일까요? 남성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고 넘기고 관리보다는 버티는 쪽을 선택하고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룹니다. 이 영상은 오래 사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아프게 덜 의존하며 끝까지 자기 삶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돈이 많이 드는 건강법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방법도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남성의 수명을 실제로 늘리는 습관 5가지입니다. 이미 건강한 분이라면 지금의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조금 걱정이 있는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10년을 결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과 오늘부터 하나라도 바꿀 것을 한 번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습관. 아프기 전이 아니라 멀쩡할 때 병원을 간다. 많은 남성분들이 병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가는 곳. 큰 병 아니면 갈 필요 없는 곳. 그런데 이 생각이 남성 수명을 가장 빠르게 줄이는 습관이라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에게 치명적인 질환일수록 초반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아파서 알게 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도 쓰러져서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심장 질환 역시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일 뿐 몸속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신호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성은 몸의 작은 변화에도 병원을 찾는 반면 남성은 아직 일상생활이 되니까 미룹니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병을 초기에 관리하지 못하고 사건처럼 맞이합니다. 그래서 남성 노년기에는 관리 중인 질환보다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질환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고장 나기 전에 점검하는 곳입니다. 차도 고장 나기 전에 정기 점검을 하죠. 그런데 몸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병원을 갑니다. 수명을 늘리는 남성은 이 사고방식부터 다릅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받고 정상입니다라는 말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숫자를 기억하고 작년과 올해 수치가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이건 병에 집착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아직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지금 멀쩡할 때 관리하면 약 한 알로 끝날 일이 미루면 평생 관리로 바뀝니다. 남성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습관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가는 용기, 버티지 말고 확인하는 태도, 이것 하나만 바뀌어도 10년 뒤에 몸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번 습관, 운동을 열심히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 한다. 남성분들 중에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운동은 수명을 늘리기는커녕 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통증이 오면 완전히 쉬어버립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좋아지지 않고 관절과 심장만 혹사당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끊기지 않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납니다. 남성의 수명을 늘리는 운동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1시간보다 하루 20에서 30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다음날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 운동은 지금 몸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숨이 조금 찰 정도에서 멈춥니다. 운동 후에도 말이 가능해야 합니다. 헉헉거릴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운동의 핵심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걷기 30분, 하체 중심 근력 운동 10분, 스트레칭 5분. 이걸 한 번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체 근력입니다. 70대 이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팔 힘이나 상체 근육이 아니라 다리 힘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외출이 줄고 사람을 덜 만나고 활동이 줄면서 몸 전체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명을 늘리는 남성은 운동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몸을 끊기지 않겠었다. 이걸 목표로 삼습니다. 운동은 성취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수명을 늘립니다. 3번 습관. 식사량보다 단백질과 식사 리듬을 지킨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이 못 먹는다. 배가 고프지 않다. 한 끼만 먹어도 된다. 문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 수명을 줄이는 가장 조용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노년기 남성의 큰 위험 중 하나는 암도 사고도 아닌 근감소와 영양 결핍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작은 병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걸 입맛 탓으로 넘깁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남성 수명을 늘리는 식사의 핵심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하루에 나눠 먹는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2에서 3번에 나눠 섭취해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밥은 줄여도 단백질은 줄이지 않는다. 식욕이 줄어들수록 반면부터 줄이지만 그 과정에서 단백질까지 줄어듭니다. 이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셋째, 식사 리듬을 유지한다. 하루 한 끼는 젊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지 노년기에는 몸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달걀, 두부, 요거트. 점심, 생선이나 고기 소량. 저녁, 국과 단백질 반찬 하나. 대단한 식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몸을 붙잡아 줍니다. 남성 수명을 늘리는 식사의 기준은 배부르냐가 아닙니다. 내 몸이 오늘도 유지되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남성은 70대 이후에도 회복력이 다릅니다. 4번 습관. 사람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혼자가 편하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은퇴 이후 인간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관계 단절, 모임 피로감으로 약속 회피, 가족 외에는 대화 상대가 사라짐. 처음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변화가 생깁니다. 말수가 줄고, 웃을 일이 줄고, 외출이 줄고, 몸의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고립은 우울을 부르고, 우울은 활동을 줄이며, 활동 감소는 수명을 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착각 하나 짚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관계일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수명을 늘리는 남성들의 공통점은 인맥이 넓어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주 1회 통화하는 사람, 정해진 요일에 가는 장소, 얼굴만 봐도 인사 나누는 단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정기성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정해진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즐거움보다 먼저 생활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수명을 늘리는 남성은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보다 사람 때문에 몸을 씁니다. 이 차이가 노년기의 상태를 갈라놓습니다. 5번 습관. 내일을 전제로 생활한다. 남성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은 큰 병에 걸렸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순간은 이제 뭐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내일 일정이 없고 몸 관리를 대충 하게 되고 약 복용을 잊거나 미루고 스스로를 챙기지 않게 됩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는 느긋해 보이지만 몸에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몸은 오래 쓸 생각이 없다. 몸은 마음의 지시를 정직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남성은 특별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일을 전제로 행동합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입니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다음 주 약속을 달력에 적고 약을 들 때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먹고 오늘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건 의욕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삶을 이어가겠다는 기본 태도입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하면 몸도 그 말에 맞춰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수명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쌓여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성 수명을 늘리는 마지막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며 끝내는 것. 이 태도 하나가 노년의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의 수명을 늘리는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프기 전이라도 병원을 가는 태도. 둘째, 운동을 열심히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 하는 습관. 셋째,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식사 리듬. 넷째,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는 삶. 다섯째, 오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전제로 생활하는 태도. 이 5가지는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수명은 병원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전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이미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내시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5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은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도 앞으로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10년 아직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